저희 전공 과목은 류마스 내과로 주로 다양한 관절염과 전신 홍반 루푸스와 같은 자가 면역 질환 환자를 많이 보는데 퇴행성 관절염이나 통풍 또는 일시적인 근육통, 관절통 같은 환자들은 비교적 치료 효과가 좋아서 환자도 만족하고 의사인 저도 치료 결과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신의 모든 관절이 붓고 아프고 자꾸 재발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뇌나 폐, 심장, 콩팥, 혈관 등 전신의 거의 모든 조직을 침범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사망에까지 일으킬 수 있는 전신 홍반 루푸스, 또 피부와 폐, 콩팥, 심장 등의 내장이 점차 딱딱하게 변화가는 전신경화증, 그리고 팔, 다리의 근육이 점차적으로 녹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다발근육염 등 치료하기 비교적 힘든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환자들도 많이 아프지만은 치료하는 저도 마찬가지로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의 종류나 심한 정도에 따라서 환자들이 의사에게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도 있지만은 가장 의사를 예민하게 만드는 것은 환자분의 인격과 성격입니다. 어떤 환자는 그 단순한 퇴행성 관절염 같이 심하지 않은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료실에 올 때마다 왜 내 병이 빨리 낫지 않느냐, 약은 제대로 쓰고 있는 것이냐, 또는 이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생기지 않느냐 등등의 불평과 불신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전신홍반 루푸스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웃는 얼굴과 평화로운 미소를 띄우면서 그 증상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잘 치료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잊지 않고 진료를 받는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보면은 저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더 들고 환자에 대한 애정이 더욱 두터워져서 쾌유를 향한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더욱 깊게 들게 됩니다. 다음은 대조적인 환자 2명의 예를 들고자 합니다. 30세 남자 환자입니다. 이분은 강직성 척추염 환자로 아침마다 허리에 심한 통증이 생겨서 진찰하고 엑스레이 찍고 피 검사하고 그런 걸 했더니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강직성 척추염이란 병은 HLA-B27이라고 하는 특수한 유전자를 가진 환자에게서 발생되는 자가 면역성 척추 관절염으로 현재로서는 완치되는 방법이 없고 다만 항류마티스 약물로 통증을 줄이거나 통증을 없애고 질병이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 병의 증상으로는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그런 척추가 아프고 그다음 무릎, 손목, 발목, 꼬리뼈 등 다양한 관절에 관절염이 생기고 또 눈에 포도막염이라는 염증이 생겨서 굉장히 아프고 눈물이 많이 나고 햇빛을 못 보고 또 시력을 잃을 수도 있고 콩팥하고 심장 또 폐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까다로운 질병입니다. 이 질병에 걸린 환자는 병의 진행과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거의 평생 약을 복용하셔야 합니다. 처음 이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되었을 때 이 환자는 이 질병에 대한 설명을 모두 잘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꾸준히 복용하지 않고 아플 때만 조금씩 먹더니 치료 효과가 없다고 불평을 하고는 저의 내과 외래 방문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환자는 저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있다가 3년이 지난 후에 눈에 심한 충혈이 되어서 다시 내과 외래에 왔습니다. 눈에 포도막염이라는 합병증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쭤봤습니다. 그동안 치료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약만 먹으면 속도 쓰리고 몸이 부어서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저한테 왜 그때 그런 독한 약을 사용했느냐라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저는 참으로 난감하였습니다. 치료도 꾸준히 받지 않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의사인 저에게 얘기도 하지도 않았으니 이를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그 환자를 입원시켜서 또 실명을 막기 위해서
안과와 함께 협진을 해서 뭐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강력한 치료를 하였고 포도막염도 많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원 기간 내내 약물 치료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과 환자의 사사로운 항의에 시달려야만 했고 아침에 회진을 돌 때마다 30분씩 논쟁을 벌이곤 했습니다. 마침내 그 환자가 많이 호전되어서 퇴원하는 날 의사와 간호사들은 한숨을 놓았습니다. 서로의 불신으로 인해서 너무 의료진을 피곤하게 하였기 때문에 또 기력을 다 빼놓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퇴원 후에도 외래로 계속 치료를 받고 계속 약을 드시라고 하는 저의 권유를 뒤로한 채 그 이후로 그는 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다음은 27세 여자 환자입니다. 전신홍반 루푸스라고 하는 그런 병입니다. 이 27살 젊은 여자 환자는 전신이 관절과 신장이 또 많이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소변에서는 단백질이 나오고 피가 계속해서 나오고 또 몸이 자주 붓고 그런 환자였습니다. 3년 전에는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였으나 루푸스를 앓는 과정에 난소가 파괴되고 월경이 끊어져서 임신을 하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여러 부작용이 있는 약물로 치료받았고 그로 인해서 부작용으로 몸이 붓고 살이 찌고 피부가 찢어지는 등 그런 다양한 부작용을 보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입원해 있는 도중에 허리와 다리 쪽으로 피부가 빨갛게 변하고 물집이 생기고 매우 아픈 증상을 보이는 대상포진에 걸린 것입니다. 이 대상포진은 노인이나 면역 결핍 질환 환자, 또 암 환자 등에 걸리는 기회감염성 질환으로서 루푸스 환자에게 잘 발생되는 무섭도록 아픈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입원을 한 후에 치료를 받고 또 치료를 받는 도중에도 심한 고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의사나 간호사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고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는 자기보다 더 아픈 다른 환자의 병수발도 자기가 대신해 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입원해 있는 동안 나는 아기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대답하기를 자신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나 이로 인해 갖고 제가 다른 세상을 돌아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이 루푸스란 병이 나를 약하게 해서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돌아보게 하는 기회를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남을 도울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면서 자기는 내 스스로 아기를 얻지 못하지만은 불우한 아이를 입양하여서 누구보다도 더 훌륭하게 키워서 이 사회를 위해 봉사하도록 가르치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참으로 감동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는 더욱 굳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대상포진은 곧 치료되어서 퇴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외래를 방문하면서 잘 치료받고 있으며 하늘의 감동으로 인해서 이제는 모르겠지만은 그녀의 루푸스 증상은 많이 호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리컵에 물이 절반 정도 차 있습니다. 어떤 이는 물이 반밖에 없네 하고 어떤 이는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두운 면만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밝은 면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나쁜 면만 보고 자기에게 피해가 생기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면서 남을 믿지 못하고 비관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있으면은 이를 의지하고 성취시키고자 노력하면서 기쁘게 살고 자기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믿고 자기를 희생하여 이웃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줌으로써 즐거움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똑같은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더 일찍 사망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직업별로 볼 때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고 남을 축복해주는 성직자의 수명이 가장 길다는 보고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볼 때 같은 상황이라면 좋은 면, 밝은 면, 긍정적인 면을 보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할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여건이라도 세상을 밝게 보고 긍정적으로 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